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입국자들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고 천안 아산 KTX역 인근에 임시 검사소를 만드는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 100번째 환자는 같은 달 13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천안 101번째와 102번째, 그리고 103번째 확진자까지 모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해외 유입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에 나섰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천안시청 직원을 따라 역에서 나옵니다. 이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콜밴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합니다. 입국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해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겁니다.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는 임시검사소도 천안 아산 KTX역 인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KTX역에서 내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체 채취가 끝난 뒤에는 안내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압시설을 갖춘 임시검사소는 2일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저희 검사소로 와가지고요.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하고 그 앞에 콜밴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취하고 난 다음에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이와 함께 도는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 3만 1,300여 명이며 지급액은 아동 1인당 40만 원입니다. 지급 방법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직권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는 4일부터 세종시 시내버스의 주말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말 시내버스 승객 감소율이 52%에 달하는 데 따른 것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평일 노선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번 등 광역버스 노선은 종전 하루 199회 운행에서 158회로 201번 등 5개 지선버스 노선은 종전 513회 운행에서 405회로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69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아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94억 원이 아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금 126억 원, 실직자 등 긴급지원 4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원 등에 지원됩니다. 세종시에서는 오는 4.15 총선과 함께 세종시의회 제9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윤영권 전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인데요. 2명의 후보가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회 제9선거구는 도담동과 어진동이 지역구로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순열 대전 세종연구원 운영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평소 환경과 안전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았다며 제도권에 들어가 관련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이걸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던가 저의 역량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공약으론 국립세종도서관 인근에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을 유치하고 마을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원수산과 방축천의 산책로 개선을 꼽았습니다. 생태와 또 안전을 다 보장할 수 있는 산책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적절하고도 안전한 행복한 어떤 산책로를 만들어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영래 행정사가 젊은 패기를 내세우며 민주당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청과 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시정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세종시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키우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어서 균형과 견제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대표 공약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변 건설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계절 학교급식실 개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겐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중앙공원과 전월산, 원수산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후보님 그리고 김중로 후보님께서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고요. 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에 세종시 도담동 주민분들과 어진동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저는 여론 수렴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권 전 의원의 사태로 치러지는 세종시의회 제9선거구 보궐선거. 민주당의 수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통합당이 반전을 이끌어낼지 이번 총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TV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봉산 원형 보전에 대한 천안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물은 결과 유보 입장을 내비친 민주당 한태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불당동 한태선 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박상돈, 무소속 전옥근 후보와는 달리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사실상 민간 특례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2일부터 SNS 등을 통해 한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날부로 지난 26일 박상돈 후보 선거 캠프 앞에 설치한 단식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47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에는 312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지역 출신 후보 2명도 포함돼 있는데요.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정의당 소속 트랜스젠더 임푸른 후보를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24번인 임푸른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트랜스젠더 비례대표 후보 2명 중 1명입니다. 원내 의석수가 있는 정당 중에선 유일합니다. 오랜 기간 성소수자를 대변하고 차별금지 운동을 벌인 임 후보는 올해 초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사건을 지켜보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중들한테 차별 사례가 노출이 되었는데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성소수자위원회가 있고 성소수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표방하는 정의당에서 성소수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로 선정되기까진 당내 경선에서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자리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보통 여성 할당이 50%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꼭 저한테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제3의 성이나 혹은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도 배려가 되는 선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선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당선이 돼 국회에 들어가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 관련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성소수자뿐만이 아닌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체성을 깨달아서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해외로 이주를 가서 이주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소수자라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권적이지 않은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끝으로 자신의 이번 도전이 앞으로 성소수자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디딤돌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한 아산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31일 열렸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열린 아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는 치열한 공약 검증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강훈식 후보는 박경기 후보가 내세운 아산항 건설을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박경기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3만 톤급 여선선석을 개발하는 데 사업비가 무려 7조 3천억 정도 듭니다. 항만 건설 비용 추계를 해보셨는지 또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말해주시고요. 평택 당진항은 지금 부족합니다.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만 합니다. 그 늘리는 곳이 바로 당진, 평택, 꼭지점 사이에 있는 아산만에 있는 인주 갯벌입니다. 반면 박경기 후보는 강훈식 후보의 관광객 500만 유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유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아산의 관광객 수는 230여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 관광 500만 시대를 연다고 하면서 실제는 내용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500만 원 유치하겠습니까? 현충사에서부터 은행나무길 그리고 그것이 충무교 확장과 이어지면서 곡교천 일대를 국가하천 수변 친수호시로 만드는 것까지 함께 개발해 나가면서 거기에 더군다나 은행나무길을 방문한 사람들이 아산온천을 방문해서 아산온천의 대안까지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상호 공약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13조 투자와 8만 일자리는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삼성의 13조 투자액이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산시에 실제로 생긴다는 8만 일자리의 추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1천억 원은 R&D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10조는 이제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6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협력업체에 관련해서 7만 8천여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3조 투자로 8만 개 일자리가 너무 부실한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형편에서 7조 원 또는 8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민자 사업이라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시민들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산만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평택 당진항까지 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을 200억 이상 쓰고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준설하는 게. 어디 새로운 준설이 더 필요합니까? 후보들은 이 밖에도 도농 간 격차 해소와 불편한 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영상은 티브로드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천안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고가차도가 개통됐습니다. 불당동과 백석동 등 일대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꽉 막혔을 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시간당 약 3만 대가 오가는 천안 번영로. 그중에서도 가장 정체가 심했던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고가차도가 개통됐습니다.
LH가 천안아산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7년 5월 착공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먼저 개통된 고가차도는 기존 평면 교차로를 입체화시킨 것으로 일대 교통체증을 대폭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영로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는 평상시 일일 시간당 교통량이 3만 대로서 러시아 시간에는 3, 40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선이 된 후는 1, 2분 정도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차도 인근에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존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육교도 설치됐습니다. 방음벽 설치 구간 또한 추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LH와 함께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가설 도로를 철거하고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등 오는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 교량 하부 구간의 조경이라든지 보도, 그다음에 완충 녹지 시설을 마무리해서 8월 말에 완전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대동맥인 번영로의 상습 정체 해소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열흘간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 수치도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역은 천안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과 공주, 서산, 부여에서 각각 1명씩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은 봄철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선별적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고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올해 새로 개교 예정인 해밀고를 포함한 평준화 후기고 15곳과 특수 목적고와 특성화고 각각 2곳, 비평준화 일반고와 영재학교 각각 1곳 등 모두 21개 학교입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형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실시되고 전기 학교에 지원해 선발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선진산업에서 가구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43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코인 A씨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9-377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KPC 코리아에서 CNC 선반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189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겜 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3-885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